저는 오늘 키르기스스탄을 떠나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할 겁니다. 여러분, 우즈베키스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축구, 실크로드, 박튜브님? 저는 이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제 우즈베키스탄 입국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만나면서 아주 독특해집니다. 나름 한번 타봤다고 이제 중앙아시아 버스 고인물이 돼버린 저는 기세등등 해가지고 키르기스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는 버스를 타러 갔는데요. 아니 근데 하필 제가 가기 일주일 전에 버스 터미널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 정보는 당연히 없고 영어 정보조차 없는 상태에서 뭐 걸어가야 되는 건가 싶었는데 다행히 열심히 버스 터미널을 수소문한 끝에 진짜 도시에서 20km는 떨어진 외곽에 임시 터미널이 생겼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택시 타고 찾아갔는데 아니 여기는 국내 전용이고 우즈벡 가는 거는 또 정반대 외곽에 있는 또 다른 터미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자마자 원치도 않는 비슈케크 끝과 끝을 가로지르는 시티 투어를 강제로 해준 끝에 간신히 아이백 형님의 SOS로 반대편에 있는 터미널에 도착했는데요. 아니 근데 터미널이 어딨냐고요? 네, 여기가 터미널입니다. 임시 터미널은 무슨 시골 파출소 같은 곳에 있었는데 여기서 티켓을 진짜 팔긴 하는 건가 싶었는데요. 아니 진짜 팔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뭔가 어색한 영수증 같은 걸 하나 주는데 이게 바로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저를 우즈벡으로 실어 날라다줄 티켓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터미널 앞에 무슨 이런 따뜻해 보이는 음료수를 팔고 있길래 이거라도 마셔야지 하고 바로 사봤는데요. 근데 뭔가 냄새가 쎄해가지고 상당히 불안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대봤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키르기스스탄 처음 들어와서 먹은 그 음료의 강화 버전 맛이 나가지고 포기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며칠 뒤 드디어 진짜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나는 날이 왔는데요. 사실 키르기스스탄에서 특히 워낙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막상 떠나려니까 갈 길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사실 영상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여행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사실 한국과 다르게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난다는 그런 기약이 없는지라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동시에 또 어떤 새로운 만남이 찾아올까 하는 설레임도 있는 이 단짠이 공존하는 기분, 이게 또 여행의 맛이랄까요? 실제로 지금 갈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어마어마한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튼 바로 터미널로 향하는 택시에 몸을 실었는데요. 그런데 하필 이날도 눈발이 겁나 날려가지고 가는 길이 아주 그냥 미스트 속편 그 자체였는데요. 그렇게 어찌저찌 터미널에 도착해서 택시를 내렸는데 그렇게 인사를 하던 찰나에 갑자기 기사님이 차를 뒤지시더니 이런 모자를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키르기스스탄 전통 모자라고 하는데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간다고 하니까 키르기스스탄을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모자를 주신 겁니다. 여행하면서 특히 사람 덕분에 즐거웠던 나라가 바로 이 키르기스탄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감동을 주신, 일단 그렇게 도착한 임시 버스 터미널은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지만 운 좋게 앞에 주유소에 붙어있는 KFC가 있더라고요. 바로 들어가서 치킨버거를 하나 장전해줬는데 이 치킨버거 저한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제가 탈 이 우즈베키스탄행 버스는 사실 보통 버스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무려 장장 13시간을 타야 되는 슬리핑 버스이면서 심지어 중간에 제대로 쉴 수도 없는 게 루트가 이상하게 키르기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카자흐스탄으로 간 다음에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가는 무려 장장 3개국을 관통해야 되는 대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편하게 쉬거나 밥 먹는 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식량인 거죠. 그렇게 날씨는 춥지만 훈훈해진 마음을 안고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하는 버스를 영접했는데요. 그런데 아니 무슨 버스가 2층이더라고요. 아니 대체 뭐 어떤 건가 싶었는데 일단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 보니까 정말 신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무슨 이런 40년대 전쟁 영화 미군 훈련소 막사 같은 침대들이 쫙 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중간쯤이 제 자리였는데요. 이렇게 초록색 침대에 다 같이 눕는 구조인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니 다리가 다 안 펴져가지고 새우잠 형태로 가야 됐어요. 심지어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특히나 키가 크다고 하는데 다들 골머리 좀 썩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불편했으면 그냥 바닥에서 자는 사람도 이렇게 한 2시간쯤 달렸을까? 갑자기 짐을 다 빼고 내리라길래 아니 벌써 도착했어? 하고 내렸는데요. 당연히 아니었고 카자흐스탄 국경입니다. 여기서 이 비슈케크는 타슈켄트랑 상당히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산이 많아가지고 바로 가는 길은 없고 이렇게 카자흐스탄 국경을 넘어가지고 카자흐스탄 초원을 달려서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가는 여정인 거죠. 그렇게 어쩌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카자흐스탄과의 재회를 했고요. 그렇게 자다 깨다 반복하면서 9시간의 심야 카자흐스탄 여행을 한 끝에 진짜 우즈베키스탄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키르기스탄하고 다르게 이번엔 새벽인데다가 심지어 조력자도 없어가지고 말 그대로 야생 그 자체에서 살아남아야 됐는데요. 이 야생에서의 제 미션은 일단 돈을 조금 바꾸고 국경에서 유심을 사가지고 거기다 사기 없이 택시까지 잡아타고 안전하게 제 머리를 누울 숙소까지 이동하는 일이었는데요. 아니 이렇게 보니까 난이도 극상인. 그런데 평화 그 자체였던 키르기 국경하고 다르게 우즈벡 국경은 분위기가 뭔가 침침하죠. 심지어 유심도 제가 알아본 가격보다 거의 2배 비싸가지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하던 와중에 다행히 바가지 안 씌우는 곳을 찾았고요. 그렇게 두 번째 미션, 새벽에 택시 잡기조차도 다행히 딱 한 대 남은 걸 사기 안 당하고 안덱스로 잘 잡았습니다. 근데 차가 마티즈여가지고 엥 싶었는데
왼쪽, 오른쪽. 좋아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자마자 아저씨가 한국어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안전하게 우즈베키스탄 첫 숙소에 도착했고요. 제 숙소는 하루에 단돈 10,000원짜리 호스텔이었는데요. 구글 리뷰가 좋길래 가봤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굿. 지금도 가면 한국 사람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 스태프 형님도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노트까지 보여주시는데 나중에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해요. 참고로 택시 기사님이랑 이 스태프 형님까지 섭외한 거 아닙니다. 숙소는 사다리가 약간 골절상은 입긴 했지만 상당히 편했고요. 그렇게 잠깐 눈을 붙이고 다음날 날이 밝고 본격적인 동네 탐험에 나섰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은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들보다 뭔가 훨씬 이슬람 색채가 강해졌고 사람들도 조금 더 이국적으로 변한 느낌이었달까요? 그리고 독특하게 동네에는 이렇게 한국 PC방 마냥 놀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요. 아니, 물론 좋긴 했는데 뭔가 하나같이 이용했다가는 병원행 할 것 같은. 그렇게 일단 처음으로는 앞으로 우즈벡에서 살아남아가야 되는데 제 지갑에는 어제 유심값밖에 없어가지고 먼저 돈부터 뽑으러 갔는데요. 시작이니까 가볍게 180만만 뽑았습니다. 네? 아니 태미월드 벌써 성공했냐, 뭐 로또라도 됐냐 그러실 텐데 우즈베키스탄 돈 180만은 한국 돈 20만원입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다고 해도 뭔가 한순간에 떼부자가 된 기분이. 그렇게 우즈베키스탄에서 대체 뭘 해야 할까 하면서 방황하던 도중에 아니 무슨 길거리에 서울문이라는 게 자꾸 보이길래 무슨 한식당 광고를 이렇게 거창하게 하나 하고 가봤는데요. 아니 근데 이거 한식당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한국 컨셉 쇼핑몰이었어요. 근데 심지어 그냥 쇼핑몰도 아니고 무려 야외 쇼핑몰입니다. 대체 뭔가 싶어가지고 바로 달려가 봤는데요. 일단 내려가니까 이런 한복 입은 아저씨들이 맞아주시고 한국으로 추정되는 일러스트까지 있었는데 이게 대체 뭔가 싶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고 내려가 보니까 무슨 이런 대운하가 흐르고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수량 조절 실패한 입수했다가는 큰일 나는 버전이 되어버린 청계천 같았달까요? 그리고 건물들은 현대적이긴 한데 오묘하게 한옥 냄새가 나는 게 뭔가 유치원생 때 그린 미래도시가 돼버린 한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이건 솔직히 한국에 지어줘도 오오 싶을 것 같은데 이역만리 우즈베키스탄에 뜬금없이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한국 국기도 펄, 아니 펩시언 당연히 상가들은 한국 음식점도 많고 한국 화장품샵 같이 한국하고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저를 환영한다고 해주는 이름부터 김밥, 마치 00년대 할머니들이 운영하시는 분식점 이름 같지 않습니까? 흘린 듯이 바로 들어가 봤는데요. 이름하고 다르게 내부는 그냥 MG스러운 패스트푸드점이었는데 그런데 안에 무슨 불림 제로 한국어 네온 사인도 있고 한국 관련된 게 무제한으로 재생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바로 메뉴부터 시켜봤는데요. 당연히 김밥집에 왔으면 라면, 아니 김밥을 시켜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는데 가격이 무려 콜라 포함해서 2,300원으로 한국에서 이 가격에 김밥 파는 곳을 찾으려면 이제는 타임머신 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나올지 너무 설렜는데요. 일단 김밥은 비록 반줄이긴 했지만 뭔가 먹음직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나왔는데요. 근데 독특하게 아니 스시도 아니고 간장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시킨 건 김치 스팸 김밥이었는데 그래도 우즈벡에 왔으면 우즈벡 법을 따라야죠. 바로 시키는 대로 간장 찍어서 먹어봤는데요. 김밥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김밥 맛인데 아니 이거를 간장에 찍어 먹으니까 마치 집에서 구운 김에다가 간장 찍어가지고 밥 싸먹는 그 맛, 거기다가 재료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한 느낌이 확 나가지고 생각보다 별미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인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한국 컨셉 쇼핑몰에서 인사이트를 얻어갑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국뽕 치사량으로 느껴주고 2차로 옆에 웬 놀이공원이 있길래 가봤는데요. 생긴 건 거의 디즈니랜드인데 여기서 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 놀이공원 입장료가 없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후식으로 야무지게 놀이공원까지 즐겨주자 하고 바로 들어가 봤는데요. 메인도로는 들어가 보니까 이런 타워브릿지도 있고 거의 디즈니랜드랑 싱크로율이 99%일 정도로 어마어마했는데 이 다리를 지나니까 디즈니 성까지 딱 나와버리는데요. 잠깐 근데 놀이기구 어디 알고 보니까 여기 놀이공원이 아니고 놀이공원 컨셉의 쇼핑몰이더라고요. 완벽하게 속아버렸지만 퀄리티 좋으니까요. 한잔해. 근데 비록 컨셉이라고 해도 안엔 이렇게 돈 내고 공 던져가지고 인형도 딸 수 있는 그런 체험장도 있었는데 이왕 속아서 할 것도 없겠다. 바로 2,000원 내고 도전해봤는데요. 이 공을 저 통에 넣으면 되는데 뭐야 아니 진짜 일트에 넣어가지고 심지어 피카츄 인형까지 받아버렸는데요. 또 이 인형은 바로 아기한테 줬습니다. 나 좀 멋있었다. 그렇게 온갖 노두 방정까지 떨어지면서 저의 온갖 예측을 벗어나는 두근두근 우즈벡 탐험은 시작됩니다.